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70회차 시간으로서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두가 다 고생하고 있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확 없애버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기업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엄청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는 세상의 변화에 가장 민감해야 되고, 지금 세상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는 저는 코로나 19 그 백신을 개발한 기업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은 제가 유바이오로직스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은 특히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을 한번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그게 66회로서 7월 17일자 방송을 했네요. 그러면 한 달 전이네요. 딱 오늘로 한 달 전인데, 당시에 대웅제약하고 부강약품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었죠. 또 그 주사제인 셀트리온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주가가 저렴한 부강약품에 저는 좀 방점을 찍었었죠. 그 당시 부강약품 주가가 21,150원이었는데요. 요게 지난 8월 13일자 지난 금요일에는 24,400원으로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래, 왜 하락했나를 고민을 해보니까 임상 2상 결과 발표가 늦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면 완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있는 모든 국민, 모든 나라를 대반전을 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작게는 그 먹는 코로나 치료약을 개발한 기업의 주가와 기업 가치를 일대 대상승을 시키는 그런 반전이 될 테고, 크게는 우리나라 국민, 나아가서는 인류에게 코로나 팬데믹을 공포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강약품에 대해서 보다 좀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내용이 좀 부족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70회 그 7월 16일자 방송 내용도 다시 한번 들으면 정보가 더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1번이요. 부강약품에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치료약을 개발, 특히 먹는 코로나 치료약을 개발해줘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그 19로부터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을 갖고서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작은 1번, 경구용 코로나 치료약, 먹는 코로나 치료약 임상 2상 결과가 임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상 2비상 그 시험을 완료한 지 벌써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거든요. 근데 아직 그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있어 갖고, 만약에 임상 2상이 어느 정도 성공돼 갖고 임상 3상에 들어간다는 결과만 나오면은, 발표하면은 주가가 크게 급등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하는 내용들은 비즈니스 포스트 8월 6일자 최영찬 기자의 기사, 그 다음에 미디어 퍼블릭 8월 6일자 서동석 기자 이렇게를 비롯해서 언론 기사, 인터넷 조사 이런 걸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하고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또 미흡하고 부족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걸 감안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그래도 투자 판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1번, 먹는 코로나 치료약 임상 2비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그 임상 2비상 시험 완료한 지가 7월 15일이니까
오늘이 8월 16일이니까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임상 2비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이렇게 됐고요. 감염력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으로서 요즘은 백신 무력화까지 되고 다시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부강약품은 항바이러스제인 레보비르, 이게 알약 형태거든요. 레보비르를 임상 2비상을 지난 7월 15일자에 완료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 레보비르에 대해서 금년 5월 탑라인 발표 결과를 보면 바이러스 그 음성 전환율,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양성이라 하죠. 그 양성을 음성으로 바꿔주는 음성 전환율이 비록 기준치에 미달했으나 바이러스 자체는 감소를 시키더라. 그래갖고 또 바이러스를 아예 얘는 사멸해서 죽여서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임상 2상에 들어갔죠. 그런데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 임상 2상 결과는 아직 발표는 못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경구용 치료약, 즉 먹는 코로나 치료약은 독감 걸렸을 때 그 타미플루 먹으면 바로 낫잖아요. 그것처럼 복용이 아주 간편하고, 그러니까 주사된 누가 간호사나 의사가 주사를 놔줘야 되는데 이런 먹는 치료약은 주사 놓을 필요도 없이 자기가 그냥 사서 먹으면 되잖아요. 감기약처럼 그렇게 간편하고 또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비교적 적다래요. 주사제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먹는 코로나 치료약이 개발이 되면은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경증 환자지 않습니까? 그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킬 수가 있고 격리를 거의 시킬 필요도 없고 또 추가 전염도 차단을 시켜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래요. 그러니까 경구용 코로나 치료약, 먹는 코로나 치료약이 똘똘한 게 나오면은 진짜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현재 주가가 연중 최저 수준이라 갖고 혹시 얘가 부강약품이 코로나 치료약이 임상에 실패해도 주가가 이미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위험도 별로 없다. 바닥이, 그래서 얘를 또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3개월 내 최고가가 23,200원, 지난 5월 21일자에 그 기록을 했는데요. 최저가는 2150원으로서 7월 9일자에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8월 13일 24,400원이니까 최고가 대비 최근 3개월 내 최고가 대비 12%가 하락되어 있는 상태고 최저가 대비 1.2%가 상승해 있으니까 바닥 수준입니다. 그래서 임상에 실패하더라도 조금 빠지더라도 이거보다 더 빠지겠냐, 얼마나 더 빠지겠냐, 이런 또 그런 배짱도 생긴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자회사 콘트라파마, 얘는 덴마크에 위치한 회사인데요. 얘를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콘트라파마는 중추신경계 치료약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데 얘가 만약에 상장이 되면은 또 모 회사인 부강약품 주가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이 코로나 치료약에 또 주가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얘를 더 주목하게 됐습니다. 콘트라파마의 상장식 기업 같은 최소 8천억 원, 최대 1조 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8천억 정도는 최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부강약품 기업 가치도 상승하겠죠. 근데 이 콘트라파마가 2020년 7월 메디치 인베스트먼트에서 약 510억 원을 투자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 기업 가치를 2천억 원으로 평가하고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만약 부강약품이 지금 콘트라파마 지분을 71.23%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얘가 8천억을 평가받는다면 이 71%의 지분 가치는 약 5,698억, 약 5,700억 가까이 돼요. 이거를 부강약품 주식수로 나누면 8,025원, 8,000원 정도의 주가 상승 요인이 있는 겁니다. 단순 계산해도. 그래서 지금 2만 원대니까 28,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9월 중순에 요 기술성 평가를 발표한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8월 중순이니까 약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코로나 치료약 그 임상 발표가 잘못되거나 없더라도 이 자회사
파마의 그 기술성 평가만 잘 돼도 8,000원 정도의 주가 상승 요인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강약품에 주목하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경구용 코로나 치료약 그 개발 현황을 보면 미국의 MSD가 제일 빠르거든요. 얘네들이 몰리피라비르라는 약을 그 임상 3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한 정당 약 한 알당 정가가 8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이 몰리피라비르로다가 치료를 하려면 하루에 2알씩 먹어갖고 5일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 800만 원이 든답니다. 엄청나게 비싼 약이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대량 생산되면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하여튼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얘를 170만 정을 선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래서 12억 불이나 되네요. 그게 우리나라 돈은 1조 4천억이요. 미국 정부는 참 이런 건 잘 밀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도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의 그 백신 임상 한 이상만 통과하면은 그거를 입도 선구매 계약을 해갖고 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게 이렇게 여건을 조성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는 신풍제약과 종근당이 임상 이상 결과 주 평가 지표를 만족시키지 못했대요. 그래서 임상 3상을 진행할지 말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 했고, 대웅제약도 임상 이상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확보하지 못해갖고 임상 3상 여부를 더 해야 될지 말지를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요, 부강약품이 실제로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난번 방송했을 때 이렇게 자세히 못했으니까 먼저 기업 계열을 말씀드리면, 얘는 의약품 하면 전문의약품하고 일반의약품이 있어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가야 살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거든요. 그래, 그 부강약품이 만드는 전문의약품 중에는 레가론 캡슐이라 해갖고 간장질환 치료제가 있고요, 레보비르 캡슐이라 해갖고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일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걸로, 예를 들면 뭐 파자임, 소화불량에 먹는 파자임, 또 아락실, 변비약 이런 게 또 만들고요. 이런 의약품하고 또 의약예품도 만들고 있어요. 의약예품은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용품은 치약, 칫솔, 샴푸, 뭐 비누, 바디워시, 쑥짐팩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제 얘는 설립은 상당히 오래된 회사예요. 1960년 10월에 됐으니까 업력이 61년이네요. 한갑 지냈네요. 그리고 상장은 1988년 8월 서울올림픽 하던 해에 상장을 했네요. 코스피 상장,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해서 상장도 벌써 33년이 됐네요. 청년이 넘었네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유희원 씨고, 이 유희원 씨고 옆에 사진의 인물인데, 이화여대 졸업하고 약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1999년도에 이제 부강약품에 입사해갖고 상무 거치고 부사장 거치고 기획조정실 실장 겸 부사장이었네요. 그리고 2015년에 사장에 선임돼 갖고 현재 연임 중인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612명이고요. 3월 말 현재. 그리고 종업원들 평균 연봉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6월 달 기준이니까 뭐 상당히 중견 회사로서 괜찮네요. 이 정도면은. 그 다음에 소재지는 동작구 대방동에 있고요. 얘가 시가총액이 지난 8월 13일 종가 기준 1조 4,497억 해갖고 코스피 182이네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1조 한 5천억 내라고 보면 맞고, 상장 주식수는 7,100만 주네요. 7,100만 주.
그리고 요새 신제품 나온 건강기능식품 보면 코엔자임 Q10, 또 망고 젤리, 망고 젤리는 체지방 감소용 이너뷰티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 치료약,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은 코로나 치료약 그 개발 그 세부 현황을 좀 보면은, 치료제는 레보비르죠. CLB203이라는데 성분명이 클레부딘이고, 얘는 만성 비형 간염 치료제라 했죠. 비형 간염 그 바이러스 치료제인데요. 얘 그 개발 경위를 보면 국내 최초의 임상 계획을 식약처에서 승인받았어요. 그게 작년 4월 14일이고, 식약처 승인 받자마자 국내에 특허를 등록해서 특허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중등증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임상 2 이상을 했는데, 이게 5월 12일 날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소를 시켰는데, 음성 전환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확보하는데 확보가 안 됐다, 미흡하다, 이런 결론을 얻어갖고 다시 경증 환자 플러스 중등증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임상 2비상을 투약을 완료했어요. 지난 6월 11일 날 완료하고 7월 15일 날 그 복용 실험을 완료를 했으니까, 얘는 이제 바이러스 감소 여부를 좀 더 보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 실험인데, 지금 한 달째 7월 15일부터 8월 16일 현재까지 데이터 정리 및 분석 중이니까 조만간 결과가 발표할 거라고 봅니다. 가부간에.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부광약품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그 경쟁력이 장점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한 그 증권사 보고서가 있어서 걔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한양증권의 작년 15일자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거든요. 그럼 이 한양증권의 이 기업 분석 전문가들이 아마 부광약품을 탐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한 자료니까 그걸 참고를 해봤더니, 첫째, 그 임상시험 책임의사들이 국내 그 감염내과 학계의 최고 권위자들이자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 면면을 봤더니,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교수, 그 사진 속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 그리고 이제 허중현 아주대 병원 교수,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면은 코로나 관련 정부의 정책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매스컴에 출연해서 언론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죠. 혹시 이런 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을 저희 애청자님 중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다면은 투자해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투자 전에 그 임상 진행 경과를 아는 분한테 좀 자세히 좀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런데 잘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이건. 근데 하여튼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면은 투자 그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혹시 그런 애독자님이 있으면은 그 댓글로다가 한번 정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광약품의 그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에 대해서,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을 말씀드리면, 성장성도 수익성도 기준 미달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약이라는 그 엄청난 개발 호재가 없으면 제가 얘는 선택하지 않았을 기업입니다. 한번 보죠. 성장성, 매출 증가율이 2019년은 마이너스 13.4%였고요. 또 2020년은 0.9%로 저성장 상태예요. 그러나 만약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이게 고성장으로 바뀌겠죠. 수익성도 영업이익률이 2019년에는 5.6%, 2020년에는 2.3%로 이것도 역시 수익성이 낮은 상태고요. 낮은 상태죠. 그래서 이런 성장성과 수익성만 보면은 그렇게 자꾸 투자하고 싶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보다 좀 더 자세한 자료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있으니까 요건 그 표를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높을 때는 16, 18%였다가 낮을 때는 5, 6% 해가지고 좀 편차가 심한 것 같고요. 순이익도 그러네요. 그러고 근데 이제 재무적 안정성은 좀 매우 안정적인 걸로 보여요. 부채 비율은 50%니까 100%에 비해서 훨씬 낮으니까 이것도 안정적이고, 당좌 비율도 304%니까 부도 확률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유보율도 786%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얘를 보면, 그리고 배당성을 보면 시가 배당률이 0.3 내지 1.3%니까 2018년에는 134원을 줘갖고 0.6%였고요. 시가 배당률이 2019년은 174원을 주어서 1.3%, 20년은 91원을 줘서 0.3%네요. 뭐 그냥 은행 이자 정도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성장성, 수익성은 별로 안 좋다. 그런데 코로나 치료약이라는 그 엄청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해서 투자하는 거다. 그런데 재무적 안정성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얘는 혹시 그 코로나 치료약 개발하려고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 좋아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네 번째, 시장의 평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평가 수준을 보면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냐. 3월 기준을 보면 성장성과 수익성 감안했을 때 고평가되어 있다. 그건 코로나 치료약 개발이라는 그 호재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얘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수익되는 의미가 없고요. 그 대신 주당 순자산 BPS라 그러죠. 그걸 보니까 3,631원이에요. 근데 그래서 주당 순자산 비율 PBR이 5.6배라서 좀 고평가 상태라고 보면 맞죠.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 순을 보면 52주 최고가가 4480원, 작년 8월이고 약 1년 전이네요. 그리고 최저가는 21,100원. 이거 작년 8월 달에 아마 이거 코로나 치료약 개발한다래 갖고 주가가 확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지지부진하고 아직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21,100원까지 반으로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죠. 근데 현재 주가는 8월 13일 현재 24,000원. 그래서 최고가 대비는 연중 최고가 대비는 반토막이 나 있고, 최저가 대비는 1.5% 상승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최저가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투자 관점의 종목 특성을 한번 보면은 저성장성이다. 성장성도 낮다. 수익성도 낮다. 저수익성이다. 그래서 그 대신 또 주가는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얘는 안전 지향하는 투자자에게는 투자 부적격이죠. 이런 애는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 비율로 편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 같으면 뭐 100만 원어치를 산다면 50만 원어치만 사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소 비율로 편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팬데믹 그 종식시킬 게임 체인저니까 이 게임 체인저 요 팬데믹 종식시킬 그 약만 개발했다 하면 뭐 성장성, 수익성 극적 반전하면서 대박이 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투자의 특성이, 투자자 관점에서의 특성은, 우리가 왜 경마장에 가서 경마 막권을 사면은 그 말마다 승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에. 그래갖고 승률이 높은 기업은 그 높은 말은 그거 사도 걔가 우승을 해도 그 배당금이 작죠. 근데 이제 승리할 확률이 낮아가지고 그 승률이 그 낮은 기업은 그 걔한테 베팅을 하면은 걔가 만약 그 예상을 뒤엎고 극적으로 우승을 해버리면, 반전을 해서 우승을 해버리면은 그 배당금이 굉장히 높죠. 이 기업에 투자하는 건 그렇다고 보면 맞습니다. 조금 투자해서 만약 얘가 진짜 코로나 치료약을 개발에 성공을 하면은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승률은 낮아도 됐다면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투자 여건을 보면 거시적으로는 금리 인상 여건이 자꾸 성숙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 미국도 뭐 빠르면은 내년부터 아니면 뭐 연말부터 금리 올릴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도 미국보다 좀 앞서가죠. 한 번 내지 두 번은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하고, 만약 미국 그 연방금리, 연방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주가는 대세 하락기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럴 때는 현금 비중을 강화하는 게 낫겠죠. 뭐 좀 중장기적인 중기적인 관점인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최소 주식 투자 자산의 3-40%는 현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런 때는 이제 점진적으로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겠죠. 뭐 주식 투자 자산의 50%라든지 60%라든지 70%라든지 이렇게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주식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더위도 지나고 찬바람 불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휴가철이 지나면 이제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이제 기업 활동도 좀 더 활발해지고 이런 경제도 활발해지고 그럼 주가 상승 모멘텀도 생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또 이 부강약품 같은 이런 중소형주는 재료가 주가를 더 많이 좌우해요. 시세보다는. 대형주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는 뭐 시세가 주가를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반면에 중소형주는 재료, 호재가 얼마나 있냐 이런 게 더 주가를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 다섯 번째 투자 전략은, 매수 전략은 연중 최저가 수준이니까 지금 2만원대에서 한 2회 정도 분할 매입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보다는 좀 투자 금액, 절대 금액은 적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도 전략은, 얘가 지금 콘테나 파마 그거 자회사 상장만 해도 8,000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단순 지분 가치 상승만 따져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 1차 매도는 좀 손해 우려하는 분들은 한 25,000원 정도만 가도 한 30% 이렇게 매도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 얘가 임상 2상 성공하고 임상 3상 들어간다 소식만 나오면은 25,000원 순식간에 갈 겁니다. 이거는 거의 뭐 하루에 상한가 치고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차 매도는 3만원 이상 되면 30%, 중장기 보유는 40% 이렇게 이제 저는 했는데, 얘는 그 코로나 치료약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거니까 그걸 잘 보시면서 갑자기 확 올리면은 또 좀 부분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이렇게 두고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고요. 맺은 말은 제가 늘 강조한 거 있죠. 투자자의 잊으면 안 되는 3원칙. 첫째가 뭐죠? 비투금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기다릴 수가 없다. 조바심이 나갔고요. 은행 이자가 자꾸 늘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기다리겠습니까?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두 번째, 투자 자금의 30 내지 40%는 현금을 반드시 현금 형태, 예수금 형태로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지 기존에 투자한 금액이 깨지더라도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최후의 그 보루가 있는 거고, 또 내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공부하면서 투자하자. 주식 세계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먹는 세계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공부할 때 좋은 동반자는 저희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방송을 보고 투자해서 성공해서 수익을 낸 분이 있으면 댓글로다가 어느 종목 투자해서 몇 프로의 수익을 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좋고 독자님한테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방송한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에 끝까지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